지금 30명 중 16명이 참석해서 우리 동호회에서 보내준 건 5분 그래가지고 총 21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금요일 오후 6시 2월 30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0명 중 16명이 참석해서 우리 동호회에서 보내준 건 5분 그래가지고 총 21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금요일 오후 6시 2월 30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께서 이 상반기 2023년도 상반기 한인회 이사회 정기 이사회에 대한 계획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35대 이사분기 이사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우리 한인회 회장님 이용규 회장님께서 개사를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연휴가 되다 보니까 오늘 참석이 저조한데 우리 핵심들 각 부서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우리 공무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김대기 회장님, 우리 이사장님, 사무위원장님, 그다음에 해빙센터,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독거노인회 위원장님 이런 분들 다 참석하셨고요. 오늘 저희가 조절한 대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축관계에서 김대기장님 보고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참고해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조절 하나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정으로 이렇게 한인회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갈 때 우리 군민차께 여러분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인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한인 사회 발전은 물론 보다 더 발전된 내일을 기약하고 여러분 참여의식을 구체시키기 위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한인회가 됐으면 제 바람이고요. 진짜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김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특별 인사 순서로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도에서 봤는데 독거노인 돌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유지영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틀란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이 아틀란타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목사회 회장을 하고 그 해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사태에 봉사를 하다가 우리 이순희 장로님을 만났는데 자꾸 도와달라고 해서 미력하지만 봉사하는 일이라 은퇴도 했고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날 잠깐 좀 만나서 회장님하고 면담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갔더니 저는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께서 이 노인들 돌보는 일을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을 발표를 해주셔서 6월 10일 날 급조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급조된 단체에서 우리가 말하기를 애틀란타 한인 독거노인 돌봄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하고 다른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좀 일으켜 달라고 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거노인위원회가 설립이 된 이유는 지난 5월 달에 우리 한인 중에 한 분이
그 운명을 하셨는데 아무도 소식을 몰라요. 그분이 이제 그 노인 시니어 센터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그 나올 때에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탁구도 좀 쳐보고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연락을 몰라요. 누구하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냐 하면 거기에 간병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 날 분명히 갔대요. 그 이분이 목요일 날 나오시는 분인데 그 센터에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토요일 날 일주일 후에 간병인이 가보니까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이미 돌아가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이 그 시신을 운구해 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미아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아마 그런 법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을 장례를 그 센터에서 또 해줬어요. 그 사실을 저는 목격을 했는데 마치 회장님께서 그런 설명을 해서 우리 한인회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시지만 노인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마치 우리 한인들도 같은 애틀란타에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문제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센터에 나가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센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그 안 나가신 분들, 그 이제 센터에 나가는 조건은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에 한해서 그 센터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메디케이드는 일정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울 길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어디 가서 뭐 번역해 주는 거 아니면 병원에 가는 거 먹는 거 이거 해결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돕는 것도 한도가 있고 불교 쪽에도 역시 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돕는 일이 이 독거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물질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상대해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회의 목적의 설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경제적으로 좀 도울 수 있으면 십시일반에서 우리 한인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후원을 해주신다면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독거 노인뿐만 아니고 좀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누구에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체면이 있어가지고 내 사정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분들이 뭐가 어려운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도 몰라요. 제가 우리 패밀리 센터를 돕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팬데믹 때문에 그 몇 년을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뭐 렌트비를 못 냈고 애가 뭐 몇 명인데 이렇게 죽겠다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을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물질이 좀 있으면
돕겠지만 그를 못할 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런 분들을 정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블랙피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주 그냥 잘 찾아가지고요. 젊어도 그 정부에서 그 돈을 타먹고 장학금을 받고 일을 안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그런 걸 좀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당했던 경험인데 제가 65세가 되어가지고 여기 와서 소셜을 자동으로 준 줄 알았어요. 그냥 메디케어가 된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소셜 오피스 가보니까 너는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포인트가 모자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7년 일을 했어요. 영주권 받을 때 4년 택스를 했는데 7년 동안 일을 하느라고 SSA를 받는 게 한 7년 늦어졌어요. 그리고 1년 늦으니까 또 페널티를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자동으로 주는구나 했는데 미국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8년도에 우리 이 아틀란타의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가 미국을 좀 알자. 그래서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서 젊은 사람들이 또 그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건 뭐냐면 요즘 대한민국에도 그렇지만 이 마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약이 심각한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요, 내 자녀는 괜찮겠지 해요. 다른 애들은 적어도 우리 애들은 참 착해. 그리고 우리 애들은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의 실정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들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알아요. 누가 마약을 하고 아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애들은 쉬쉬해요. 저도 과거에 옛날에 중학교 때 담배를 배웠는데 집에는 들어갈 때 참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착하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DNA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 옆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분을 보장해줘 가면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특별히 독거 노인이라고 했지만 한인들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왕에 여러분들이 세워온 그 위상이 있는데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인 회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